예,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이 원 박사님을 소개했는데 소개하고 저한테 꾸중을 좀 들었어요. 야, 너는 왜 진작에 니는 만났으면서도 왜 이제 이야기했냐?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주고 꾸중을 좀 듣고, 진작 원 박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이 많았을 때에 나 더 미남이었을 때 만나게 했어야지. 지금도 뭐 미남입니다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쁜 가운데 오실 수 없는데 참 이 바쁜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우리 여러분 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도 보여줬고 했는데 21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하는 백인의, 한국을 대표할 백인의 선정된 것도 아시죠?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오늘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5차원의 이 전면 교육, 과학자이신데 교육자로 또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오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일찍 올 걸 그랬어요, 그렇죠? 제 사진 중에 한 30년 전에 머리가 좀 덜 빠진 사진도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도 좀 같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톤을 좀 낮추고 좀 쉽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웬만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오늘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나 잘 되고 싶고 또 노력하면 뭔가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학교 때도 못하는 거 아나요? 중학교 때도 못하면 고등학교 때도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잘하잖아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학교 때도 잘해요. 고등학교 때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 결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잘하던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못하는 애들도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신문에 나요. 그 신문에 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는 거면 신문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뤄줄 거예요. 여기서 혹시 초등학교 때부터 못해가지고 계속 가려는 사람들, 왜 그런가 이유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좀 알려줄게요. 저는 과학자예요. 저는 뭘 했냐면요, 초전도체라는 걸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초전도체는 그걸 이용하면 기차를 공중에 이렇게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른 기차를 만들어요. 자기부상열차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인데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 있는 한 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갔다가 학생들을 만나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세 종류의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 중에 공부를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대학교 가서 또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해요. 공부 못 해요. 그것도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잘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결과는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하고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은 수용성이 낮아요. 수용성 쉽게 얘기해 줄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얘기하거나 안 받아들여요. 그런 애들은 못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씨앗을 뿌려도 꼭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밭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밭이 나쁘면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밭이 나쁘다는 걸 씨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외, 학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수용성이에요. 잘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밭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밭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지 모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이 좋은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아직 아멘할 처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혹시 밭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미안해요. 앞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이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채점을 매겨봐요. 100점 만점에 내 밭이 몇 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을 매겼는데 밭이 70점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냥 70점짜리로 살다 가는 거예요. 혹시 50점짜리 있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살아도 50점짜리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이 어떤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혹시 지금 밭이 좀 안 좋더라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한번 고쳐봐요. 네, 일단은 고치기 전에 내 밭이 어떤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밭이 안 좋은 사람, 수용성이 안 좋은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고쳐주려고 왜 밭이 안 좋은가를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가 안 좋아서 밭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5가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5가지 점수를 매겨보면 여러분들 밭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뭘 가르치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 그거 괜찮아, 해볼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요, 하기 싫어, 나 그거 뭐 못해, 뭐 나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아이들은 수용성이 낮아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이 뇌에는요, 비연연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비연연계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내가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럼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매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비연연계가 뭘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를 매겨봐요. 뭘 할 때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빵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50점이 넘는 사람이에요? 50점 이하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이미 결정져버리고 말아요. 점수 매기세요. 쳐다보지 말고요. 물론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갖고 계세요. 두 번째는 몸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교실에서 잠을 자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왜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요, 좀 뭘 못하더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가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져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요, 시험을 봤는데 아주 못 봤어요. 희망을 가질까? 이 다음에 잘 될까? 이제 희망을 못 가져요. 내가 열심히 여기까지 그래도 와봤는데 고1 때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딱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뇌가 내 몸을 재워버려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은 놓여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몸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집중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절 쳐다보고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집중하고 듣는 것 같죠? 많이 딴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다 눈 뜨고 선생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 100%를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100점인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반 듣고 딴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50점짜리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몸의 상태, 집중도를 잘 살펴보면 그게 여러분들을 결정짓고 말아요.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의 틀이에요. 자, 머리의 틀은 IQ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게 들려요. 보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다 못 들어요.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은 길에 군인이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그 아이가 제대하는 날 그 군인이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일이 교실에서 일어나요. 모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그런 게 안 들려요. 뭐가 들냐면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농담하면 까르까르 웃고 그러는데 좀 심각한 얘기하면 딴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들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 안 들려요. 예화집 몇 개 한 거 그거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서 강연을 듣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들을 때 중요한 게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지겨워. 아니면은 좀 쉬운 거 들었을 때 박수 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결정돼 있어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점수고 여러분들은 그 이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연초되면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연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몇 개나 거기서 실천했어요? 6개 실천했으면 60점짜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매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뀌지 않아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채점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뭐가 잘 안 되면 세상 탓을 해요.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또 내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 걸, 내가 너무 힘들게 나쁜 얘기만 많이 듣고 환경이 나빴어.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영향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근데 제가 과학자라고 얘기했죠. 제가 보니까 그런 환경이 나빠서 안 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허접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요, 재앙이에요. 좋은 얘기인지 알지만 미운 인간이 했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미운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모 아니면 교사예요. 옆집 아줌마 아니면 밉지 않아요. 부모나 교사들이 애들한테 잘하려고 한다면서 야단 확 쳐가지고 애가 완전히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좋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성실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하는 거지 화났을 때, 미워할 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미운 상태가 되고 어떤 때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돼?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데서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화가 나면 점점점 씩씩거리고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발색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5번째,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을 결정져요. 자, 지금부터 손 드세요. 이 5가지가 다 100점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그러면 100점이 아닌 사람 들어봐요. 100점이 아닌 사람. 네, 100점이 아닌 사람. 네. 꼭 고쳐요. 이러고 사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다 가요. 이 5가지가 수용성을 낮춰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정도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죠. 뭐 나중에 또 다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5가지가 약한 사람은 이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낮은 마음들, 좋지 않은 인간 관계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요, 바로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가 그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을 결정적으로요. 꼭 고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의 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상태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이걸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 중에서 내가 이 5가지가 문제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과학자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자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잘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과학자는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꾸고 쓰는 방법을 30년 전에 제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5가지니까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행해봤을 때 그것이 그런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 아니고요. 그냥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다음 거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네, 이 5가지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죠? 밭이 나쁜데 이 밭은 마음, 우리의 머리의 지혜, 몸,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는 방법을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그 첫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해볼 때 어디서 했냐면 제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96년도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거의 30년 되는 그런 때 제가 중국에서 이걸 실험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좀 밭이 안 좋은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반을 모아줬어요.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한 반인데 10개 반 중에 10등 하는 반이에요. 얘네들 만나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 5가지가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반이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이 반은 9시간만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1시간을 5가지를 고쳐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아무도 못 믿죠. 잘 보세요. 공부를 제일 못하는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반이 10시간 하면 이 아이들 잘 설득해서 11시간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럼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공부 9시간만 하고 1시간 줄이고 1시간을 이 5가지를 고치자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는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 지정의, 지덕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마음, 몸, 지혜, 나를 바라보는 눈, 인간에 대한 관계를 인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 몇 분이 이걸 잘 깨닫고 용기 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얘네들이 졸업할 때 10개 반 중에 1등이 돼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연변에 있는 그 잡지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난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아이들도 놀랐지만 누구도 놀랐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된단 말이야? 시간을 낭비해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저런 걸 만든다는 거야 말이야? 전 굉장히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다음. 그런데 이 소문이 몽골이라는 데 이렇게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몽골에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는 제가 학교로 기억하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하는 데서 한 8시간만 공부하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만 한번 2시간 해보자.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학교가 감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받았냐면 울란바토르 시에서 이렇게 보는 시험에 쟤네들이 일반 학교보다 성적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학력이라는 건 없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감사를 왔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감사를 한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교육을 할 때 좋은 걸 열심히 가르치는 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보니까 한 가지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서 그걸 고쳐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이 교육을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몽골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한 4년간 이렇게 했어요. 4년 후가 지난 2001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 대통령, 저기 있는 분이 이제 대통령인데 제가 저기 있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는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동의하고 정말 세계 대학 사상 처음일 거예요.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이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을 개교하고 제가 대통령하고 약속도 있어서 제가 초대 총장으로 4년간 있었는데 저 대학은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고 저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부하는 학교예요. 다음.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당시 한국에도 이런 교육을 우리가 같이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뽑았냐면 공부를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대학을 갈 아이들이 가능성 있는 아이들이 5%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쟤네들 모아서 정말 한 7시간 정도 공부하고 3시간은 인간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지나서 그때 중앙일보에서 우리 학교 첫 졸업생에 대한 신문 기사예요. 문제 대학을 공부 다 포기하고 대학을 갈 가능성이 5%밖에 안 되는 아이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교육. 참교육은 제가 했었던 5차원 교육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왜 만세했을까? 우리 아이들의 졸업생이 5%도 대학을 못 간 애들을 공부는 70%밖에 안 시키고 인간을 교육했는데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다 갔어요. 그래서 만세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고, 저 신문의 기사는 뭐 사회면 이런 게 아니라 신문 1면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혹시 머릿속에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공부 잘하는 방법이 나왔는가 보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표정이 되면서 굉장히 아주 얼굴이 화기애애하신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되면 공부도 훨씬 더 잘해지는 것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 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사람이 되니까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수용성이 높아져서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마가복음 12장 33절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요. 그래서 사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 모든 걸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일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더 본질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약간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거기서 사랑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본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써야 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야.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갖고 하라는 거야. With all your strength. 몸의 힘을 갖고 하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과 지혜와 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마음과 몸을 얘기하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내 명예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진짜 생명을 걸고 봉사하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가 먼저 중요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지혜를 갖고 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몸은요 그냥 놔두면 게으름과 탐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요 엄청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Nothing. 성경을 보면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불법을 이룬 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지만 내 욕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몸의 힘,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바르게 알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이 5가지를 하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과학자는 해석을 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33절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몰랐거든요. 어느 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갔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 5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데 활용하시라고 이야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무엇보다 이 5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 못했다가 최근에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그 전날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인간의 많은 지혜를 기반으로 더 잘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제 일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 악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5차원 교육을 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여기 왔어요. 내 지혜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내 몸이 지금 열심히 하는 이건 뭐야? 내가 오늘 저녁에 좋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마에다 붙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은 진짜 어떤 사람이지? 난 정말 남을 사랑하고 있기나 하나?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진리를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 앞에 쓰여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진리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취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매일매일 해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의심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의심을 하면서 여기 왔어요. 언제까지 의심하고 살까요? 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야. 그런데 그걸 하고 났더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2017년도에요. 제가 이 5차원 교육을 한 지 20년이 되는 해요. 제가 20년을 한 이유는 왜 20년을 했냐면 실험을 하려면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은 길지 않아요. 6개월, 1년만 해도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첫 해 결과를 얻었거든요. 중국에서. 첫 해 아까 같은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결론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은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해야 되고, 세대라는 거는 적어도 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실험을 시작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과학계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생겼어요. 20년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겨우 30년 만에 나 만났네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지나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실험을 해서 결과는 냈잖아요. 인간 교육이 승리한다는 건 제가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적당히 물러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을 때요. 그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카이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연구 기관인데, 카이스트에서 그 당시 513억을 누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미래 전략을 짰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래 전략을 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전략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더라도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뭐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요. 해외 좋은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이 높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실력이 없어. 영어 성적이 100점인데 영어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이 중에 영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일생 영어로 스피치 한번 못하고 사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90%가 갈 거예요. 99%가.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별로 없어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 엄청 잘 쳐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고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신학자처럼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이 성적과 실력의 이 괴리가요, 우리를 엄청나게 문제를 만든다고요. 이런 집단들은요, 뭐 좋은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걸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학자들이 2년간 모여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나온 결과가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써 있잖아요. 5차원 수용성 교육으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카이스트가 국가 전략으로 제 교육을 채택했어요. 지금 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은, 그래서 제가 이 국가미래 전략이 나온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DGA, 디아글로발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학교를 설립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어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지금 미국에 영어로 하는 우리 디아글로발 학교가 지금 3군데 세워져 있고, 이제 앞으로 이 학교는 점점 이제 늘어날 건데요. 이 학교에서는 아까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교육을 해가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알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이 10년간 해오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뒤에 스탄이 붙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타지키스탄, 다스탄 그런 거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맹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옛날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에 좀 밀려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육들을 지금 다 연구해서 그걸 도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육이 우리 5차원 교육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연구를 하다가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 DGA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가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좋은 교육이 있지만 우리 교육은 10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건 교육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입해도 결과가 나오겠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5차원 교육을 그 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다음 보죠. 이건 그 넘어가고요. 한 군데만 더 얘기해요. 아까 그 위에 하나 혹시 떠올라? 네, 미국 거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미국의 결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는 나라인데, 그 미국에서 우리 교육을 받아들여서 1년간 이 교육을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이제 오픈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결과가 다 나왔고, 또 그쪽 교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오픈해도 된다 그래서 라미라다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인데 5차원 교육을 시작했어요. 거기에 한 분은 저한테 2년간 교육을 받은 한국계 미국 선생님이에요. 이건 일반 미국 고등학교예요. 처음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잘 설득이 됐고, 특별히 아까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 시간이 여기도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1년 후에 결과를 봤더니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화학 시험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40% 그 지역 전체, 학교가 아니에요. 그 전체 그 지역에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결과요. 한 40%가 기준을 합격해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5차원 교육 한 반만 60%가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40%, 60%는요, 그건 상대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태까지의 모든 이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교육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깊이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 인간의 교육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5년 내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파워포인트의 맨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제가 그걸 좀 정리해 주고 이제 마무리 좀 져드릴게요. 왜 그럼 카이스트는 이것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받아들였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설명해 줄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용어는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특이점이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점이냐면 기계가 인간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고 영화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특이점이 2023년 11월 달에 특이점이 이미 와버렸어요. 여러분들 GPT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이 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지금 이제 인간의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느냐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저기 글의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건데, 앞으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 인종이 될지를 앞으로 결정해야 돼요. 5년 내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요. 그래요. 그럼 편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산력이 점점 높아져요, 떨어져요? 아시네.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수백 개를 놓았어요. 여러분들 암기력은 어떻게 돼요? 네,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만 거기에 맞는 것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탁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못한다, 잘 가요. 근데 이게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던 길도 못 가요. 왜 그래요? 공간 지각 능력, 공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계를 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큰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조심하냐면,
인공지능은 뭐를 대신해 주냐면 생각하는 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책도 뚝딱하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노래도 뚝딱하고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1분 동안에 다 증명해 줄게요.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동영상.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Вон Дон Йен. Я рад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о пятимер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이거 러시아에서 Пятимерное 제가 강의하는 образование 러시아.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максимизации ваших талантов и помощи в ведении победоносной жизни.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ежедневно со мной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 ваши способности. В первый день я расскажу о важности восприимчивост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你好，我是袁东岩，我很高兴与您讨论无畏教育。无畏教育旨在最大化您的才能，并帮助您过上胜利的生活。每天花几分钟与我交流，就能显著提升您的能力。Hello, I'm Won Dong Yeon. I am happy to talk to you about five-dimensional education. Five-dimensional education is designed to maximize your talents and help you live a victorious life. Just spending a few minutes with me every day will significantly enhance your ability. 여기까지요? 네. 지금 제가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강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건 제가 아니에요. 요즘 많이 들어봤죠? 제 아바타예요. 그리고 저는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해요. 저는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요. 근데 저는 어떤 강의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영어 때문에 뭐 되니 안 되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생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5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5분이면. 그런데 여기다 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제가 아까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작년 10월 달에 저를 초대했어요. 거기서 이 5차원 교육을 알리려면 제가 5차원 교육을 만든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막 TV에서 찍어서 막 방송을 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런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차원이 뭔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TV에 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해줬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뀐다.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자기는 K-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5분만 시간을 주면 내가 K-팝 하나를 작곡해서 노래를 좀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가져왔으니까 뚝뚝 해서 5분 만에 제가 작곡한 K-팝 곡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사랑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랑 노래를 하나 불러주려고 그러는데 사랑을 러시아 말 아니 거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니까 우즈베키스탄 말로 뭐라고 그랬더니 아마 세버즈인가 뭐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곡을 해서 제가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볼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럼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제가 만든 노래 사랑의 곡. Sand blooms like flowers in spring's embrace. It fills our hearts with warmth of sweet embrace. In every smile, it shines so bright and true. Self-keep, the force that binds me to you. Self-keep love that's ever so pure. In our hearts forever 여기까지? it will endure. 여기서 나오는 게 세비즈라는 뜻이 이제 사랑이니까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 좋아했어요. 참고로 저는 거의 음치 수준이에요. 이제는 음치가 가장 멋진 노래도 만들 수 있고요.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러시아어로 강연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5년 내에 우리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이게 목숨을 걸고 이거 하겠다는 것들은요, 유치원 애들도 이 5분 만에 뚝딱 다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전 세계적인 결과는 뭐냐면 인간력을 회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AI 같은 걸 사용해서 많은 결과를 내더라도 인간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사고하는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뭐 남한테 뭐 굉장한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아요.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고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인공지능에서 밑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의 종족하고 인간 종족하고 인간력을 회복해서 그 인간력을 갖고 기계한테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결판 날 거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결론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많이 사용해가지고 좋은 결과 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간력은 다 떨어져서 기계 밑에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으로 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뭐 인문학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몸의 힘을 키워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미래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좀 이렇게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밭도 봤잖아요. 뭐 밭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약간 상한 밭이에요. 조금 이제 약해요. 근데 어른인 우리는요, 나쁜 밭이, 안 좋은 밭이 아니라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황무지들이 모여서 그 밭이 개간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면 누구한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뭘 길러야 될 것이냐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답을 주는 거예요. 어른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면서 봉사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봉사가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면 거기서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그거 시작합시다. 내가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또 덤태기 쓴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할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도와드릴게요. 말로 말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 잘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부모는요,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해야 될 좋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니까요.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모들도 하고 있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어렵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기계가 우리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좀 기계 밑에 가야 된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나 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길을 어떻게 추구해요? 모두가 생각이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요 6초 세대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요 20분짜리 강의도 봤어요. 요즘 20분짜리 강의를 주면요 안 봐요. 그래서 요즘 short, 짧은 거 1분 이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봐요. 왜냐하면 뇌가 6초 이상 지나가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어른들도 그럴걸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6초 뇌로 변했어요. 6초 뇌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6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생각 못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고가 저는 그게 느껴져요. 야, 진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걸 발견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해지는 힘이라니까요. 이 시대를 이기는 진짜 힘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사랑의 사람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는 삶의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첫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돼요. 그 한 단계는 뭐냐면 살아계신 말씀이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삶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가 가진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 5가지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30년간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 또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삶들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좋은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